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가공사 대금 받는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5분 꼭 보셔가지고 상당한 추가공사 대금 꼭 다 받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안 할게요. 그냥 다시 갈게요. 추가공사 대금은 이제 물가 변동,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 천재지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그다음에 추가공사 지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암석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열심히 해줬는데, 공사를 뭐 상당히 진행하고 나니까 추가공사 대금을 안 준다, 못 준다. 아이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손실을 다 건설사가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공사 대금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사는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현장에서 막 손실이 뭐 3억, 4억 막 이렇게 억대로 나면 건설사가 뭐 정말 휘청휘청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가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대비를 해두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거든요. 대비를 하는 방법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추가 변경 공사의 지시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추가 변경 공사로 인해서 얼마의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합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발주자에게, 혹은 우리가 하도사라면 이제 원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 변경공사, 공사 수행하다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통지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공사가 대금이 발생했다,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건사법에 이렇게 돼 있다,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다퉈가지고 받아내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추가공사 대금 못 줘. 내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돈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이 돈 받아내는 건 항상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두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중한 의무예요.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무거든요.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다거나, 공법이 변경되었다거나, 내지는 추가 공사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사 대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이제 공문을 쓰시는 거예요. 공문을 쓰셔서 지금 계약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하도급 대금이 얼마입니다. 이제 공사 계약 일자가 언제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필수 요건들을 기재하셔서 공문으로 상대방에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 대금이 얼마가 발생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 보내두시면, 그럼 이것이 상당한 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어떤 능력이냐?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인정 혹은 부인, 이것을 의사표시를 문서로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낸 공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 바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사분들께서는 표준 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런 거 안 썼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저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알아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계약 내용이 많이 변경됐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계약 내용 변경됐는데 변경 계약 안 해주십니까? 내지는 이 변경된 내용 서면으로 안 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상대방이 그런 거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안 준다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공문을 작성하시는 거죠. 어떤 하도급 계약이고 지금 이런 내용이 변경됐고, 그래서 추가 공사 대금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3억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쓰셔서 이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죠. 이 요건들을 좀 갖춰서 이거를 잘 해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원사업자한테. 우리 원사업자분들은 또 발주자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놓으면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디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막 달라고 재촉을 해야 될까요? 재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촉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 공사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문이 갖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보한 거를,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냥 인정한 걸로 간주. 네. 뭐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문을 보내시고 이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 뭐 답변이 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받아지면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당시에 이런 변경 지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공사대금 발생한다고 얘기도 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법원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다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면 좋고 네, 답변을 해도 또 나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도사분들, 이제 수급사업자분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원사업자분들은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셔야 되는 내용은 같아요. 공문을 보내고, 네,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같은데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있어요. 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이제 20조에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 내용에, 계약 내용에 추가 변경이 있을 때는 공문 요건을 이렇게 갖춰서, 이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추가 지시에 의해서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여기에 내용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원사업자분들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셔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이런 변경, 추가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공문 보내시고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이제 몇 억씩 되는 그 공사대금을 추가 대금을 청구하셔서 받아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도사분들도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한 가지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가 나중에 정말 큰 돈이 오고 가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저는 이제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